반갑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2시 정말 또 애매한 시간이기도 한데 에이스탁에 대해서 그리고 장유빈 대표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시아경제TV의 이영혁이라고 하는데요. 장유빈 대표님하고 그리고 또 에이스탁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서 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세븐클라우드라고 앞에 써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6번째까지 연사분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또 와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마이크 히어로 세븐클라우드의 주제가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됩니다 라고 쓰여 있죠. 정말 오늘 2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이 금융과 IT를 아우르는 이런 업계를 좀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에서 좀 좋은 그런 소중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유빈 대표님은 이제 에이스탁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그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으로 선정돼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 명패가 나와 있는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에이스탁 그리고 장유빈 대표님 좀 소중한 또 기회를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에이스탁에 대해서 또 IT와 금융을 합성한 융합한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에이스탁의 역할 여러 가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1부, 2부로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에 10분 동안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1층에 있는 블랙보틀에서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그 통에 질문을 넣어주시면 2부 시간에 Q&A 시간에 저희가 또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유빈 대표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탁 장유빈 대표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오시기 힘든 날인데 일요일 오후 2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애매한 타이밍에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세븐클라우드라는 행사는 사실 저희가 좀 다소 이기적인 컨셉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R&D나 아니면 HR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부재되어 있는 상태라 직원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모셔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의 영감을 또 지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강연하셨던 6분의 멘토분들은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으신 분들이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지금 다시 오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컨셉의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에이스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해왔던 일들도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서비스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좀 독특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단체 또 그런 업종이 바로 금융업인데요. 금융업에서도 굉장히 어리고 또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색다른 컨셉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직원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저는 영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 행사를 위해서 믿을 수 없지만 스티브 잡스님께서 더빙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네,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1분짜리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 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네.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끼리 즐겁게 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사업과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별로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가 아침마다 1분 미팅이라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외치는 구호 또한 우리가 1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국내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어차피 비교 대상이 없는 국내에 있는 핀테크라는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저희의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다소 이기적인 컨셉으로 이 행사가 기획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또는 또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구직자분들 또 저희 쪽에 하이어에 응해주셨던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봤는데요. 그래도 저희 직원들조차도 잘 모르는 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입니다. 네, 저는 1982년 6월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경북 영주에서 자라서요.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영주에서 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똘똘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사실 부모님 속을 거의 썩이지 않았던 굉장히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잠깐 가서 보이시겠지만 처음 창업을 했을 때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공모전에 나가면서 기차 안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인데 거의 한 일주일을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2시간, 한 3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내려가자마자 브리핑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나서 그 정부 지원 자금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들어가서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 홍보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경례하면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사관학교 생도들 중에서 가장 그 영예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기수단이라고 기를 드는 그런 자리에서 또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삼산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육군 소위로 인간하게 되었고요. 밑에 사진은 강원도 천원에 처음 발령이 나서 GP장으로 갔었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사실 군대와의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만났었던 소중한 인연을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회사에 여러 차례 지원을 하셔서 곧 함께하게 되실 분들 중에서도 군에서 장교, 선후배 또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제가 이제 부생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밑에 GP라고 보이시죠? 최전방에서 GP장을 생활을 했었습니다. 18개월 정도 하면서
그때 저 뒤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부조실에 들어가 있는 박찬 씨가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통신병입니다. 네. 또 회사에까지 인연이 돼서 지금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아는 사람을 회사에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특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도 약간 낙하산 또는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그동안 계속 거절하다가 끊임없는 계속 어플라이 지원과 또 면접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한 결과를 참고해 봤을 때 단연 독보적인 성적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어서 들어왔고요. 최근에 오늘부터죠? 11월 1일부터 대리 진급을 했습니다. 찬씨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됩니다. 평범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가 나름대로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중2 대위 이렇게 계속 1차로 진급을 하면서 단기 복무자였던 저한테 군 내에 4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럽게 했었던 굉장히 큰 사고였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저하고 굉장히 절친했던 동기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희 회사의 지향점하고도 상당히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피해액이 400억 원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군인 피해액이 317억 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단계죠. 근데 요즘 김보성 씨 나오면서 굉장히 의리 노는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군대야말로 정말 의리가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선배, 후배, 또 사관학교 동기, 후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대출을 받아서 다 투자해주는 문화가 그 당시에는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피해자이면서 또 굉장히 오해를 심하게 받았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관학교는 군대라는 특성상 졸업할 때 동기회라는 걸 형성하게 되고 전체 중앙동기회라는 걸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수별로 해서 다 또 동기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370억 원 정도, 310억 원 정도 중에서 거의 저희 동문이 한 28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는 큰 사고가 벌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 빚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군인들 중에서도 최전방에서 일을 했지만 또 담당 분야가 인사였고 또 전체 업무 중에서 총무에 대한 부분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로서는 이 충격이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재테크를 발치고 또 그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이 오면은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필요 없는 보험을 들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었던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러는 저까지 여기 소속이 돼서 합류가 돼서 피해를 보고 또 쓸데없는 오해를 사게 된다는 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A스탁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입니다. 7년 정도 됐고 법인 전환은 4년밖에 안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넥슨과 SK하이닉스와 함께 어제 상을 탔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적도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중심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또 회사 자체의 코어 밸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의 밸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안 되면 되게 하는 미친 정신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사가 군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뒤에 지금 김명 이사라고 저희 개발 담당 이사가 있는데 저 친구는 금요일 출근을 해서 아침에 어제 토요일 저녁에 퇴근했어요.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집에 딸도 있는데 회사에 와서 남들이 보는 만큼 저희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스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지만 스스로 끝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끝내지 못하면 그거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병원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네. 아무래도 사진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위에 제 사진의 눈을 보시면 눈이 노랗죠. 네, 저게 뭐 색깔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계속 뭐 자책감이나 뭔가 굉장히 괴로움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 몸 중에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곳이 간이었어요. 뭐 군생활하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했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 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황달 수치가 올라가니까 얼굴이나 손, 뭐 눈까지 다 노래졌고 결국에는 네,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또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교로서 큰 수술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하면 진급이나 승진은 끝난 것이다. 또 부대 오래 해서 뭐 할 거냐, 어차피 연관급 이상 못 올라갈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군생활을 한다면 중령 정도까지는 일단은 1차 진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인사 담당이었기 때문에 성적이나 군의 인사 플로우를 따져봤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군인의 조직이 너무 싫은 거죠. 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로 믿지 못하고 사고가 나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끊고 다수의 인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고 나서 군대를 그만두고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동기들하고 선후배들이 엄청나게 만류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만두고 나가느냐. 군대에서 편한 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나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또 너 나가서 뭐 할 거냐. 제가 설명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도 그걸 원했습니다. 단 한 가지 논칙은 군에서 가장 싫어하는 선후배들이 나중에 전역을 하고 찾아와서 선배 이거 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 후배 이거 하나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건데 계속 강요하는 것들. 거래라고 하는 건 서로 만족할 수 있어야 그게 성공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소 억측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래를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군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었던 당산동에 있는 A스타 군사 사무실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됐었던 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담당했었던 업무가 인사총무 업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군에서 군인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예를 들면 변액연금, 뭐 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군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려면 제가 알아야 설명을 교육을 할 텐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금융에 대한 용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실무자들 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건의를 했죠. 당최 나는 사관학교 교육학과 출신이고 물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보직이 인성무게 하지만 나조차도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청약저축이니 일반적인 저축 업무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교육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진행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동호회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소위 때부터 사실은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동호회가 점점 커지고 회원수가 20만 명, 30만 명이 되면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광고도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료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매출이 나오게 돼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사실 더 미련 없이 떠치고 나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목표는 주식 투자든 뭐 재테크든 좀 더 쉽게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뭔가 커뮤니티 교육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나오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없으면 만드는 미친 정신으로 위로치기 때문에 사무실도 만들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저 뒤에 있는 박한영 팀장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저희 사무실을 얻어서 처음 뭐 확장하고 하면서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다가 뭐 깔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밑에 있는 거는 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무슨 사진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회사에 처음으로 에어컨이 들어왔던 날입니다. 네.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어놨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 있었던 건물이 그 관공서 건물이라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내가 사서 달겠다. 중앙내난방이 있지만 더워서 안 되겠다. 라고 해도 실외기가 보기 싫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저는 군대에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외기 없는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실외기 없는 에어컨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보통 에어컨이 5배 정도 됩니다. 그럼 에어컨 한 대 한 200만 원이면 한 대 1000만 원이에요. 네. 너무 비싸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사다가 결국에 너무 더워서 사기로 결심하고 사고 와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다음은 방송과의 인연인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또 인생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굉장히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유 좋습니다. 또 당신들이 가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래는 은행이나 뭐 VIP 고객이 돼야 되고 되게 자산이 많거나 예탁 자산에 대한 부분이 많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무료로 해드릴게요. 라고 해도 다른 분들이 공신력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거를 돈 주고 결제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무료로 주는데 저희가 왜 당신들한테 돈을 주고 이걸 받아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저희가 뭐였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박하는 너 방송 네가 나갈래? 전 싫습니다. 그럼 누가 나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했죠. 증권방송이라고 하는 국내 증권방송사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사업에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다 나가본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갔죠. 뭐 나갈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YTN에서 2년 정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거는 뒤에 계시는 한세우 부모님하고 저의 인연을 이어줬던 SBS CNBC에 방송 출연을 했었던 두 번째 출연 때쯤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데일리 TV에서 경제방송 앵커를 했었던 그때의 사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진은 SBS CNBC에서 작은 코너 미스정 신입분에게는 코너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쯤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없으면 만들고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또 못하는 게 있으면 직접 갑니다. 네. 방송에 대한 부분도 방송국과 시너지를 내야겠는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요.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죠. 처음에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방송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송을 하시려고요? 잘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새벽 시간대 한번 방송을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머니투데이라는 방송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역시 여러 가지 인지도와 또 저희 회사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또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모바일 서비스인데 저희 회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다른 곳들하고 다른 차별화를 두게 만들어줬던 중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제가 직원들 소개하면서 저희 회사의 근본 가치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2010년에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많은 콘텐츠들이 덩달아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슈가 됐었던 내용 중에 이 투자와 관련된 콘텐츠도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아이폰 앱 콘텐츠는 굉장히 없는 상태였고 저희도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하기 좋아하니까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왼쪽에 보이시는 게 에이스탁이라고 써있는 검은색 화면에 있는 알짜증권 정보란 서비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SBS하고 현재 함께하고 있는 컨닝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직원들 내부에서 모바일을 뭔가 만들어야겠는데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해서 될까요?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사실은 7개월 동안 제일 처음에는 국내 아이폰 앱을 만들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왼쪽에 있는 알짜증권 정보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에 그 당시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하루 매출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렇게 매출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신장되고 있고 또 그 뒤로 많은 경쟁사들이 저희를 따라서 또 비슷한 서비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국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컨텐츠 인증이라는 인증까지 받으면서 SBS와도 현재 사업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좋은 직장, 행복한 기업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먹을 거 잘 주고 또 근무하는 환경이 좋고 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회사는 아닐 테니까요. 계속 설명해드리면 올해는 저희 회사의 2기가 시작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당산동에서 4년간 생활을 마치고 이쪽 서교동으로 이전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보이시는데 4층에 저희 사무실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블랙보틀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출근하고 나서 너는 일만 해. 대신 회사에 가서 돈 한 푼 안 쓰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고 만든 커피숍입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직원들이 돈을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인가. 회사에 와서 쓰는 것 중에서는 밥값, 그리고 간식값, 커피값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준 겁니다. 정직원이 되면 밥값은 끼니당 10,000원씩 줍니다. 점심에 나가서 좋은 거 먹어라. 내가 한번 아파봤는데 내가 아팠던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너무 먹는 걸 부시하게 신경 없고 잘 못 먹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비싼 음식을 먹고 더 열심히 힘내서 일해라. 대신 끼니당 10,000원씩 줄게. 또 간식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혼자 사는 직원들이 많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이 야근이 공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먹거리들이 항상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회사로 사다 놓는 겁니다. 마음껏 그냥 갖다 먹어라. 그냥 매달 그냥 계속 사다 놓고 또 떨어지면 사다 놓고 하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먹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먹고요. 또 회사에 있는 부장이든 아니면은 어떤 누구든 간식을 많이 먹는 문화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분야가 딱 하나가 생겼습니다. 최근에서요. 뭐냐면 바로 라면인데요. 네. 라면에 대한 부분은 컵라면이 아무래도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먹으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돼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코스트코의 VIP 그리고 빅마켓의 VIP인데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거의 다 사다 놓고 먹어봐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아이템이 없습니다. 좀 새로운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아까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릴 커피도 회사에서 지정을 운영하는 블랙보틀이라는 커피숍입니다. 이것도 사실 한 개의 사업이에요. 네, 회사 내에 있는 뉴미디어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가족, 친구들까지 위치가 홍대다 보니까 지나면서 그냥 들러도 다 무료로 마실 수 있고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네, 돈 내면서 먹는 직원은 없어요. 왜 이 부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느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일을 잘해야 되니까. 또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멀리 가려면 그만큼의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 군대에서 제가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많으실 텐데 군대 가면은 항상 뭘 조사할 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조사 같은 것들을 해서 식판 몇 개야? 식판 너네 500개 있어? 라고 하면 항상 400 몇십 개밖에 없어요. 근데 심사는 받아야 되니까 옆에 가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갖다 떼어놓고 합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뭔가 누군가 특권층이 욕심을 내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원래 군대는 그런 게 부족하다, 현대차처럼 소나타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군대는 원래 그렇게 그냥 가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를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풍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일을 시킨다.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먼저 해주고 일을 시킨다는 원칙에 충실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인증 캠페인입니다. 네, 이건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올해 총 14개 기업을 인증했습니다. 그 중에 3개 기업이 저희 회사 포함해서 장관상을 받았고요. 1개 기업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집단은 아직까지 좀 군대 같은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앉은 4명은 상을 받은 사람이고 네,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인증만 받은 기업인데 저희랑 같이 상을 받은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넥슨 코리아 네, 그리고 올림푸스 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넥슨 뭐 게임 만드는 회사고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 올림푸스 뭐 카메라 만드는 회사인가? 근데 에이스타는 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상을 받았지?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그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진짜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각했었던 주식 투자나 재테크를 좀 더 쉽게 하겠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는 원칙에 생각해봤을 때 진짜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 라는 것을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를 만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업계에 없었던 새로운 굉장히 창의적인 문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 비즈니스의 모델은 모바일 증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한테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증권업계가 다 감원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 칼바람이 분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 이때 왜 하필 증권사입니까? 또 A스타같이 작은 회사 물론 저희가 연초 2010년에 법인 전환을 한 이후로부터는 매년 최소 미니멈 30% 그리고 올해는 6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만큼 가고 있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과연 너네가 증권사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저희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항상 해드리죠. 알짜증권 정보라는 걸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모바일 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뭔가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도 않았을 때 5만 원씩 결제를 받아서 하루 매출 1,0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굉장히 저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 또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라는 거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증권사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저희의 가치와 또 즐거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아까 신청하신 분들을 봤더니 현직 증권사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보시면 이게 당최 뭐 모바일의 증권사고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가 뭐 그냥 보기에 뭐 계좌가 들어가 있고 보안이나 트레이딩이나 자산이라든지 뭐 차트가 들어가 있고 이게 과연 뭐 사업 아이템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출발 자체가 다른 회사입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여의도에 생각하는 증권사를 다닌다 또 금융사를 다닌다라고 하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액 연봉에 우리는 뭐 틀려요. 다른 사람 틀립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서 가장 근접해 있는 고객들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 은행에도 가기 힘들고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서 뭔가 특별 대우를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문화를 나누던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기반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컨닝과 똑같습니다. 컨닝이 왜 이름이 컨닝일까요? 맞추시는 분 한 분께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컨닝이 왜 컨닝일까요? 한 분 아무나 계시면은 맞추고 싶으신 분이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 뒤에 흰색 목폴라티 입고 계시는 분 안 더우세요? 네, 저 되게 없네요 여기. 네, 컨닝이 왜 컨닝일까요? 정리하라고 보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일단 블랙보트를 가서 커피 한잔 드세요. 네, 네, 저희 직원입니다. 네, 컨닝이라는 컨셉은 주식 투자 1등하는 친구의 답을 컨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네이밍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모바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데 무조건 개인들은 쉬워야 됩니다.
뭐 핀테크니 요즘 뭐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나오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진짜로 개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님도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텐데 이게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아놓고 주식 투자 어떻게 좀 재미 좀 보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전부 다 뭐 반토막 났습니다. 마누라가 알면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어떤 심지어 저희 고객분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다음 달에 딸 시집 가는데 딸 보증 그 집 보증금을 내가 나한테 잠깐 맡겼는데 그거 갖고 이거 샀는데 어떡하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아둔한 것 같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답을 주려면 그 수준에 맞는 답을 줘야 되는데 국내 금융사들이나 증권사들은 너무 수준을 높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내 자산 오늘 얼마가 벌었을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결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증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제가 한 달 중에 보통 한두 번 정도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국의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불모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나마 전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 모바일 투자, 온라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간혹 뭐 주식 좀 사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뭐 어떻게 사는 건데요? 은행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증권사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인지 아시죠? 아직까지 공산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막 저축을 하고 미래를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면 그 달에 그냥 거의 다 씁니다.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언제까지? 결혼을 하기 전까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중국의 부동산은 한국 뺨 때릴 정도로 비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처럼 전세라는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렌트죠. 그러면 돈을 벌어서 40만 정도는 렌트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밖에 돈을 다 집값을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상장했었던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개미은행이라는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 만들었었던 100만 개미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컨셉에서 시작했었던 개인을 위한 서비스였어요. 마찬가지 증권사도 동일합니다. 정말 철저히 폼 잡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단순한 원칙에서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탁의 비전은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싶다.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단순한 원칙에서 출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핀테크라고 설명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금융에 대한 부분을 잘 융합해서 여러분들께 더 직관적이고 쉬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시겠지만 이것 또한 저희가 표방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OSMU 프로젝트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유행을 했었습니다. OSMU라는 거는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한 개의 컨텐츠를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원칙에 출발하는데 저희도 스마트폰을 어떤 걸 가지고 있든 심지어 스마트폰이 없고 PC를 사용하든 저희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의 주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회사에 호감도를 표시했거나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공개 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플라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참석 희망 대상자들도 많으시고
또 일반적인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생소하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의 기본적인 논리는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네, 바로 금융은 부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로스차일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문들이 있죠. 그 가문들 또한 그 특권층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지식을 쌓고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좀 더 쉽게 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전문가 서비스라고 하죠. 어떤 멘토가 나와서 종목을 막 추천해주고 뭐 서비스를 하고 유료 결제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삼류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법인은 거래를 안 하죠. 개인 투자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 프리미엄을 높이고 또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을 장착하고 도입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미래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진출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에 현지 법인을 만들고 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사실 현지 법인장과 나머지 인력 세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에 되었습니다. 구직자분들 중에서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받으면서 놀라기도 하는데요. 경영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면 회사의 보통 평균적인 경쟁률이 뭐 100대 1 이렇게 넘어서서 현재는 270대 1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 중에서 저희가 다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이력서를 냈는데 제일 아쉬운 건 그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서류만을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진을 보죠. 근데 그 사진은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개성이 뚜렷하셔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으신 거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셀카 찍으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븐클라우드라는 거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일단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2부 행사가 있지만 2부 행사에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해소하시고 진짜 저희 회사에 오고 싶으신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화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회사일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성향에 맞지 않는 분들께는 본인이 다니기에 되게 어려운 회사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1부 행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강조드려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죠. 추약해서 이거는 뭐 1분만 설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 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사관학교 나갔고 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더니 인사실무자를 시켰어요.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거기 정통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리바바라는 곳이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오히려 상장 후에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30% 이상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알리바바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 회사 되게 유명하고 좋은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방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40만 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에서요. 중국 출장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한번 가야겠다.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알아봐 했더니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온라인에 방문 신청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가면 돼?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방문 신청을 했어요. 대답도 없어요. 계속 10일 동안 가기 전 10일 전부터 계속 보냈습니다. 저 알리바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보내도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기 이틀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중국을 갔습니다. 왜냐면 다른 일정 때문에 가기로 됐으니까요. 가고 나서 현지 공무원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나 알리바바를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마디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갔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출신에 사관학교 졸업했고 딱딱한 머리에 교육학 전공하고 그리고 전방에 최전방에 GP장 가서 군생활을 하면서 군생활을 했던 제가 현재 회사에서 대표가 되고 또 저희 회사가 인정을 받고 무작정 찾아갔던 알리바바랑 계약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공동사업을 논의하고 있고 한국의 공식 파트너로서 또 기타 상하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인 SBS와 또 저희 회사가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를 따라오는 정말 수많은 저희 회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그 불가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에이스탁이라는 작은 회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회사와 거래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번에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좀 보셨으면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시겠지만 법인회사에 대한 구조상 애플 컴퓨터라는 걸 처음에 창업했지만 중간에 쫓겨났었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쫓겨났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갔더니 회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했었던 그때의 가치와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광고가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또 회사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건데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들은 남들과 다르다. 라는 걸로 해서 광고를 만들었고 그 광고가 역사상 최고의 광고로 지금 베스트 10에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그 더빙되어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목소리는 그 광고에 깔렸던 그 더빙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지만 제가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아침마다 모여서 저희가 우리가 1등이다라고 외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이 쓸 수 있는 뭔가 증권이나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숙명이고 또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행사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조금 늦게 와서 못 본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좀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제목은 미친 자들에게 바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네, 잘 보셨나요? 네. 같은 사물도 이렇게 아무 의미를 모르고 볼 때랑 또 어느 정도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핀테크는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또 저희 에이스탁이라는 회사도 30년, 40년 뒤에 봤을 때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뭘 해보고 싶어요,
또는 난 이걸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일단 저질러 보세요. 네. 군대 때려치고 나오는 거고, 나와서 모르면 가서 찾아가는 거고, 뭐 중국까지 가서 알리바바 문 앞에 가서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SBS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결국에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유능하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인데 그 작은 시도, 이걸 내가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더 멀리 못 나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러울 때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또 갑자기 회사에 다니면서 뭔가 꿈이 생긴 거예요. 저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고민되죠. 그렇지만 응원하고 내보내줘야 되는 게 또 오너의 입장이고, 그게 사실 저희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들과도 좋은 인연이 계속 됐으면 하고요. 또 2부 행사에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1층에 있는 블랙보틀은 저희 회사 지점입니다. 네, 가셔서 뭐 아까 먼저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셨던 분들도 가셔서 다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전반 잔씩 드시고 2부 행사 사회자님 진행에 따라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